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경험이 많은 여자는 성기색이 검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직도 우리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말하는 걸 꺼려해요. 하지만 사적인 술자리에서는 성에 대한 이런저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과 관련된 소문들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문, 생리주기상 안전한 날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배란일을 피한다면 이론상 임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배란일을 완벽하게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리주기가 완전히 고정된 여성은 거의 없거든요.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여러 피임법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생리주기를 활용한 피임법의 효과는 76%라고 해요. 바꿔 말해서 24%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자는 질 안에서 3, 4일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몸속의 정자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과연 안전한 날에 잠자리 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생리주기를 활용한 피임법은 모험이에요. 소문 두 번째, 그럼 생리 중에 관계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겠지만 여성의 몸에 해롭습니다. 감염에 취약해지는 시기거든요. 건강을 위해 피하는 게 좋아요. 소문 세 번째, 성경험을 많이 하면 성기색이 검게 변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손을 많이 잡으면 손이 검어지나요? 성기색은 성경험과는 관계없이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피부니까요. 색은 성경험이 많아도 밝을 수 있고 경험이 없어도 어두울 수 있어요. 소문 네 번째, 자기 위안을 많이 하면 발기부전이 되나요? 많이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자기 위안을 두세 번 이상 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면 지나치게 자기 위안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지루, 조루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 자기 위안 행위는 빨리 사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센 자극에만 익숙해지기 쉽죠. 그렇게 되면 실제 관계를 할 때 사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부드러운 성적 자극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기 위안을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문 다섯 번째, 지렴은 완치가 안 되나요? 만성 지렴은 여성 청결제로도 유산균으로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도 아니고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지렴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렴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해요. 통풍이 안 되는 속옷, 스키니진, 불규칙한 식습관과 이별하세요. 소문 여섯 번째, 성경험이 많을수록 질이 헐거워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성경험이 풍부할수록 질 근육이 단련될 확률이 높아요. 질이 헐거워진다는 건 보통 질을 속이 빈 원통형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요. 사실 질은 근육으로 가득 찬 조직이에요. 이 신축성 좋은 조직은 필요에 따라 탄력 있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질을 통해 아이가 나오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 위한 기구를 좀 썼다고 해서 성경험을 한다고 해서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문 일곱 번째, 콘돔의 방어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콘돔을 완벽하게 사용했을 경우 피임률은 98%에 이르지만 실수한 확률을 감안했을 때 피임률은 85% 정도라고 해요. 콘돔이 찢어졌을까봐 걱정돼서 다 사용한 후에 물을 넣어 확인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소문 8번째. 자궁경부암 백신을 꼭 맞아야 할까요? 국내 암 발병률 4위인 자궁경부암은 주기적인 검진과 백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암이랍니다.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성 성병인 HPV 간염을 통해 발생하는 암인데요. 1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지만 70% 이상이 HPV16과 HPV18 때문인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이 들어있는 가다시란 성분이 HPV16과 HPV18에 감염되는 것을 90% 이상 예방해주고요. 자궁경부암 주사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수년, 10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검진을 받아도 생명을 위협받는 일 없이 조기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만 20대 이상 여성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문 9번째. 사후 피임약을 3번 정도 먹었는데 건강에 해로울까요? 사후 피임약은 응급 피임약입니다. 말 그대로 응급한 상황에서만 써야지 이것이 평상시의 피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구 피임약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하거나 몸이 붓거나 심할 경우 생리불순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문 10번째. 경구 피임약을 먹을 때마다 메스껍고 머리가 아파요. 보통 한 종류의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3개월쯤 지나야 부작용이 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확률에 근거한 얘기일 뿐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부작용을 계속 참아가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의료인과 상담을 통해 더 맞는 피임약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피임약마다 사용한 호르몬제와 그 비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소문 11번째. 성병은 성매매업소나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병은 절대 성적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성매개 간염병은 보통 콘돔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세균성 성병이든 바이러스성 성병이든 걸린 사람과의 성적 접촉으로만 전달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병을 걸린 사실을 모른 채로 콘돔을 끼지 않고 섹스해서 파트너에게 성병을 옮기게 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소문 12번째. 생리불순이 심해요. 그것 빼고는 딱히 문제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일주일 늦어지는 건 그리 큰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 단위가 한 달 이상이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생리가 안 나온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리불순의 주 원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이 질병을 앓게 되면 임신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탈모, 비만 등 내 분비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 경험이 많은 여자는 성기색이 검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